중국이랑 대만 얘기하자. 여러분들 요즘 뭐 제일 큰 이슈잖아요. 다들 기사 보셨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뭐라 해야 될까?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좀 흉흉해. 예, 진짜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북한은 뭐 파병을 하지 않나, 도발을 하지 않나, 무슨 또 길을 폭파시키지 않나. 다 봤죠? 그럼 이 기사도 봤죠? 10월 14일에 중국이 다시 한번 대만을 무력 진압하는, 무력 수복하는 그 군사훈련을, 그걸 중국말로 환다오준옌이라 그래요. 환다오준옌. 대만이라는 섬을 에워싸는 군사훈련. 이 군사훈련 이름이 리젠 2024 B였어요. B. A 한번 했었잖아요. 요번에는 B. 이 군사훈련을 했죠. 자, 이게 시작된 이유는 대만 총통의 쌍십절의 발언 때문에. 지금 대만 총통이 라이칭더잖아요. 라이칭더가 한 말이 중국의 국경절은 10월 1일이에요. 근데 대만의 국경절은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센 얘기가 중국과 대만은 서로 예속되지 않은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고 니들은 니들이다. 대만은 대만이고 중국은 중국이다. 서로 예속되지 않았다.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 역사로 봤을 때는 원래는 대만이 역사가 더 길긴 해요. 대만이 옛날에는 중화민국이라고 불렀어. 근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개석이 대륙에 있을 때 그건 중화민국이야. 근데 이제 모택동이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다가 대만이 이제 대만 섬으로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넘어간 거지. 못 이겨내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중화민국, 즉 지금의 대만은 113년이 됐어요. 근데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지금 75년밖에 안 됐어. 그래가지고 대만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따져봐도 113세 된 우리 대만이 75년밖에 안 된 중국의 속국이 되겠냐. 니들이 우리 속국이면 그건 또 몰라.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도발이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거는 라이칭더가 처음이야. 그 라이칭더 전에 그 중국의 총통들도 다들 독립 노선이었지만 너무 그렇게 강하게 나가진 않았어. 그냥 약간 현상 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니들한테 속하지도 않지만 니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압력을 주니까 우리가 굳이 뭐 독립을 선언하진 않겠다. 하지만 우리는 대만이라는 나라고 니들이 뭐 인정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지만 그래도 니들이 압박을 놓고 우리는 눈치를 조금은 보니까 대놓고 독립 선언은 안 하겠다. 약간 그냥 이런 노선이었어. 뭔지 알지? 그러니까 대만이 독립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중국에 편입되지도 않고 그냥 요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요번에 라이칭더는 달라요. 라이칭더가 5월 20일부터 대만 집권을 합니다. 그때부터 완전 그냥 분위기는 대만은 나라고 독립이야.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라이칭더는 완전 독립 강경파야. 우리는 그냥 독립할 거야. 니들 뭐 들어올래? 야, 전쟁 준비해. 실제로 라이칭더가 그 대만 집권 그 총통으로 된 후부터 전쟁 준비를 엄청 해왔습니다. 여기저기 뭐 군사 배치, 새로운 부대 편성, 무기 뭐 여기저기 옮기고 뭐 기지 만들고 새로운 무기 수입하고 이거를 진짜 라이칭더가 그 어느 대총통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어떻게 됐냐? 10월 14일에 중국이 리젠 2024 비훈련,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옛날이랑 분위기가 좀 달랐어. 통보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어. 그냥 갑자기 10월 14일 새벽 5시에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냥 딱 얘기도 안 하고 어디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자, 이제 중국 측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양쪽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중국 측은 이 훈련은 이제 훈련이 끝났잖아요. 훈련이 끝나고 중국 측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측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만 독립 세력의 심장을 바로 정중앙을 찔러버리는 어마어마한 군사훈련이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만군의 활동 영역을 완전히 축소해버렸다. 자, 여기 이제 지도가, 이 지도 다 보셨죠? 뉴스에 이건 많이 나온 지도예요.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때 했던 그 군사훈련은 이게 파란색이야. 그때는 이렇게 포위를 했고, 그 다음에 2024년 올해 A 훈련이 이건 노란 거. 그 다음에 엊그제 했던 14일날 했던 그 세 번째 군사훈련이 요거 빨간색입니다. 점점 더 좁혀지는 게 보이긴 해요. 그죠? 대만이 조만간에 먹히겠다고요? 제가 양쪽들의 입장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져왔는데 이걸 다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서 이제 중공군의 해상 전력, 공군 전력, 그리고 요번에는 중국의 해양 경찰도 참전했어요. 이 군사 훈련에 같이 했어. 해양 경찰이 들어온 건 처음인데 해양 경찰도 들어왔고 완전 봉쇄를 했고, 이것이야말로 날카로운 칼이 대만군의 방어력을 바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그냥 말을 되게 막 좀 뭔가 막 멋있고 무시무시하게 막 하려고 그걸 노력했어. 그 문장 단어 선택을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다음 뭐 이런 얘기. 중공군의 전방위 다영역적인 대만 봉쇄 능력과 입체적인 압도력을 보여줬다. 이 진짜 나 그 말 들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솔직히 중국에서 이런 말들 잘 안 써. 그러니까 중국 원문을 내가 안 가져왔는데 여기 가져왔네. 充分展现了解放军对台岛全方位多领域的立体防控射压能力. 그러니까 고급진 어마어마한 단어들은 다 갖다 붙여놨어. 보통 이렇게 말 안 해. 야, 중국 사람들 그냥 말할 때 이런 말 안 써요, 잘. 그냥 진짜 멋있고 뭔가 위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뭔가 파워가 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다 붙여놨어.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전보다 중국의 군사력 포위 능력이 더 발전됐다, 뭐 이 정도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번 훈련은 통보도 안 했지만 실탄 훈련도 없었어요. 실탄 한 발도 안 쐈어. 그러면서 중국의 그 CCTV 군용 매체 CCTV 7인가? 아무튼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아나운서들이 막 인터뷰를 하는데, 요번 군사 훈련에는 3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다. 첫 번째, 실전과 똑같이 군사 훈련이지만 바로 실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군사 훈련이지만 실전이랑 똑같이 했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바로 실전으로 바꿔도 니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걸 보여준 거래.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병력 배치하면서 이거 전쟁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설마 하다가 러시아 쪽에서도 이거 우리 그냥 군사 훈련이다 하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 그 누구도 이거 전쟁 할까? 에이 설마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을?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비록 군사 훈련이지만 우리는 요번에 통보 안 했고 이렇게 빨리 배치가 됐고, 우리가 만약에 이 훈련을 그냥 전쟁으로 바꿔도 니들은 몰랐을 거야. 우리 그만큼 어마어마했어.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중국의 그런 관영 매체, 군영 매체 이런 데는 말을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멋지고 어마어마하고 뭔가 있어 보이게끔 되게 과대 포장을 되게 잘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완전 봉쇄. 전투기와 해군은 침공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경함, 해양경찰도 참전했잖아. 그 군사훈련 참여했잖아요. 해경함은 그 대만 그 섬을 돌면서 순찰을 돈다. 이건 뭘 보여줬냐? 이 연합작전, 공군과 해군과 해양경찰까지 이 연합작전이 더더욱 숙련됐다는 걸, 더더욱 매끄러워졌다는 걸 보여준다. 대만의 독립 세력들이 도발을 할 때마다 중국군은 조금씩 더 대만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아무튼 요번에 해양경찰도 참여를 했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거랍니다. 전술이 다양하고 유연성 있게 작전을 바꿔가면서 수행할 수 있다. 요번에 그것도 왔어.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도 출동했어요. 랴오닝함이라고 중국의 항공모함이 있거든.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한번 딱 보여주면서 종합 전투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 항공모함 왔다. 니네 코앞까지 왔어. 야, 우리 항공모 있어. 이걸 보여줬다라고. 그러면서 봉쇄 능력이 강해지고, 항공모함이 어느 쪽으로 왔냐면 그 대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쪽에 있잖아. 그 항공모함이 그 위쪽으로 갔어요. 그 위쪽은 즉 대만을 타격함과 동시에 대만의 지원을 끊어버릴 수 있다. 그 항공모함으로. 그러니까 대만 그 위에 있으면서 대만을 공격하면서 대만의 지원을 그 항공모함이 여기서 다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뭐 일본이 오든 미국이 오든 뭐 이 지원이 오든 아니면 뭐 무기를 가지고 오든 뭐 식량이 오든 우리는 다 위에서 끊어버리겠다 이거야. 야, 그 항공모함 작동 잘 되는 거 맞지? 아무튼 그러면서 또 뭘 막느냐? 대만의 독립 세력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대만 안에 있는 대만 독립 세력들, 얘네들이 이제 지다 보면 이 세력들이 밖으로 도망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도망가는 세력들까지 다 잡아버릴 수 있다.
일단 대만 완벽하게 봉쇄하고 외부 지원들 다 끊어버리고 지원이 오기 전에 이미 대만은 수복됐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자, 뭐 중국 입장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건 중국 입장입니다. 다른 입장도 한번 들어봐요. 자, 아니나 다를까 뭐 여러 언론에서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죠. 약간 이제 좀 반중국 언론들,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세력들은, 대만 독립 세력들은 야 무슨 봉쇄냐, 니들 뭘 했냐. 이게 제일 웃겼어. 야, 나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알았어, 니들 훈련했는지. 그 훈련이 언제 시작했냐면 새벽 5시에 시작했다 그랬잖아. 오후 5시에 끝났어. 새벽 5시에 시작했고 오후 5시에 끝났어. 하루도 안 갔어. 그래가지고 야, 니들 뭐 훈련한 건 맞아? 포위했어? 야, 니들 항공모함 뭐 해양경찰 출동했어? 야, 온 거 맞아? 야, 니들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포위하긴 했어?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몰랐던 사람들도 많아요.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맨날 뭐 이렇게 뉴스 보면서 뭐 컨텐츠 소스 찾고 하니까 난 그걸 첫 시간에 바로 봤지만 관심 없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알지도 몰랐대. 뭐 군사훈련 했어? 한 거 맞아? 막 그 다음날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 야, 봤는데 이미 끝났다는 기사가 뜬 거야. 그래도 군사훈련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뭐 좀 며칠, 짧으면 며칠, 길면 뭐 한 달, 뭐 2달 이렇게까지 가지 않나요? 뭐 이건 뭐 당일치기 군사훈련 들어봤어?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야, 니들 기사 쓸 시간은 줘야지. 야, 이게 제일 웃겼어. 그 기자 유튜버인데, 야, 군사훈련 시작했으면 영상 만들 시간이라도 줘야지. 야, 시작했다고 영상 만들고 있는데 니들 끝나면 영상 어떡하라는 거야. 시작했다고 기사 내기 전에 끝났다는 통보가. 이거 어떤 분이 대만은 한국도 중요한 거점이라 미군이 참전하면 한국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갈 거라 이번 사건은 웃고 넘어갈 게 아님. 자, 여러분들 이 얘기들 오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요. 이따가 그 얘기도 할 거야. 자, 그리고 대만 측, 이거는 대만 측도 가만 안 있었어. 대만 측이 이제 그 군사훈련을 시작했잖아. 대만도 바로 이제 전투태세에 들어갔어. 전투태세 들어가면서 니들이 비행기를 띄우고 뭐 전투기를 띄웠대. 띄우는 순간 대만에서는 그걸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아가지고 그 전투기가 날아가는 걸 그냥 그대로 다 찍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니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고, 니들이 만약에 전쟁을 시작하면 니들 전투기 띄운 거 우리 바로 격추시킬 수 있다 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락온, 그러니까 이제 소딩 했다 그러죠.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대만도 가만 안 있었어요. 대만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대만 언론에서는 뭐 변한 게 없다,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다, 실탄 한 발 안 쏘았다, 그게 뭐 군사훈련이냐. 야, 니들이 포위했다고 하는데 지도 니들이 공개하긴 했는데 그 지도, 야, 니들 군사훈련 했다고 하는데 그 위치까지 오긴 오고 간 거냐. 그리고 대만 안에서도 무조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한국도 좌랑 우가 있듯이 대만에도 친중파랑 반중파가 있어. 반중파는 말 그대로 독립 세력이고 친중파들이 있어. 친중파들도 중국 욕해. 니들 좀 가만히 있어라. 반중파들 득표율 올라가잖아. 니들이 가만히 있어야 우리가 당선되고, 그래야 니들이랑 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할 거 아니야. 니들이 그럴 때마다 반중파들 득표율만 올라간다고 막 이러면서 답답하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대만 입장은 또 이런 입장이 있어요. 보통 이 군사훈련은 정말 실전처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사훈련을 할 때, 진짜 제대로 할 때는 일단 우리의 군사력을 실행할 우리 팀을 만들고, 또 우리 군으로 적팀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 훈련을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대만 입장에서는 요번에 돈 아끼고 군사 훈련 제대로 했다. 야, 니들이 훈련할 때 우리는 실전처럼 방어하는 훈련을 다 했다. 그러면서 거기 국방부 장관이 또 라이칭더한테 가가지고 군사 훈련 끝났습니다. 요번에 실전 배치, 얘네들이 침공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막을지 이거 한 개씩 다 군사 훈련 끝났다. 자, 들어간 돈입니다. 라이칭더가 딱 영수증 딱 보더니 야, 반값이네? 좋았어. 왜냐하면 대만이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 적팀을 만들 필요가 없었잖아. 그냥 말 그대로 적팀은 이제 중국 군이니까 그걸로 우리도 군사훈련 잘했다, 야, 실전 배치 우리도 제대로 했다, 군사훈련 비용 50% 세일이네? 좋았어. 아무튼 요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이런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중국이 맨날 환다오주니엔 그 섬을 둘러싸는 그 군사훈련을 한다 하잖아. 근데
할 때마다 중국군의 봉쇄 작전이 다 까발려져요. 할 때마다 다 까발려져. 요번이 3번이잖아. 할 때마다. 그럼 대만 입장에서는 자료가 더 많아지지. 안 그래도 지금 라이칭더 지금 대만 총통 라이칭더가 지금 전쟁 준비한다고 난리야. 근데 이런 거 한 번 있을 때마다 여기에 뭐 좀 더 배치하고 야 뭐 무슨 무기 더 사와. 대만 돈 있잖아.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 준비만 하고 있어 라이칭더는.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대만 총통은요 정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독립이다. 옛날에 뭐 전수이비엔인가 옛날부터 그 전수이비엔 때부터 그 전전 그 대만 총통 때 그때도 대만은 국가다 독립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는 지금 다 알게 된 사실인데 말은 그렇게 해.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이제 부하들을 저쪽 대륙으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대륙 공산당이랑 또 담판을 지어. 우리는 지금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진짜 독립하진 않을 거다. 그러면서 다 민물 작업을 했던 그런 총통이었어. 그리고 그 전전 대만의 총통들도 그렇게 강경파는 아니야. 그냥 현상 유지 정도야. 근데 요번에 라이칭더는 그냥 대놓고 그냥 독립에만 100% 집중하는 애야. 전쟁 준비 대놓고 하고 있어요.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군이 이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대만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이 방어전을 준비를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언론들이 있어요. 이건 뭐 다들 아는 시나리오니까 대만이 만약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면 중국을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이건 이제 뭐 대만이랑 미국이 짝짝꿍 좋잖아. 그래가지고 뭐 미국이랑 또 일본이랑도 짝짝꿍 좋고 하니까 만약에 중국이 정말 그런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제 침공을 한다. 대만 침공을 하면 뭐 미국이랑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 대만이 뭘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건 다 어느 정도 이제 아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요. 여기에 미국이 바로 지원을 해줄까? 요런 이제 질문이 한 개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대만의 국민들의 생각은 한 70%가 부정적이에요. 미국이 바로 대만을 지원해 줄 것 같진 않다. 70%가 약간 부정적인.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를 해본 적도 있어요. 대만의 국민들은 무엇을 원할까? 독립이냐? 현상 유지냐? 아니면 중국으로 편입되느냐? 이거를 놓고 투표를 한 적이 있거든?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제일 많은 게 일단 중국으로 편입한다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제일 많은 거는 현상 유지야. 현상 유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독립. 그러니까 너무 막 독립해가지고 그쪽을 막 도발할 이유도 없고 지금 좋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막 숙이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지금 요대로 그냥 쭉 가자. 이게 제일 많아. 그러면서 중국군이 또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대만 사람들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야. 중국 국민들도 반응이 이거야. 야 그거 언제 또 했냐? 야 그거 할 돈 있으면 야 부양책이나 더 내놔봐. 야 복지나 좀 더 챙겨봐. 그거 할 돈은 있는데 야 우리 줄 돈은 없어? 중국 국민들도 이제 약간 좀 반감이 있어. 물론 이거를 대놓고 막 시위하면 잡혀가니까. 근데 이제 이 민심이 점점 날아가. 중국 정부도 이걸 느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경제 안 좋은데 뭐 중국 부양책 내놔봤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그 부양책들이 중국에 호재가 있어서 막 중국이 뭐가 되고 미래적으로 뭐가 좋고 그러면서 세계에서 돈이 모여야 그게 이게 올라가는 건데 부양책이 지금 호재가 없어. 호재가 없는데 그냥 정부 돈으로 때려박는 거 아니야. 이게 호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호재들은 누구를 위한 호재야? 지금 중국에 난리 난 게 뭐예요? 중국에서 이거 부양책 딱 넣어가지고 돈 때려박아가지고 주식시장 올라갔잖아. 그때 서민들 같이 투자한 거 지금 위에서 잡아가지고 다 내려온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영상에 울고 불고 난리야. 죽을라 그래. 그리고 중국 국민들도 얘기하는 게 중국이 군사훈련을 그렇게 할수록 대만도 그것을 막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 군사훈련을 하기 일보 직전에 대만에는 통보를 안 했지만 미국에는 통보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좀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과시를 한 거지. 라이칭더의 발언과 대만 독립 세력들에게 언제든 너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대만은 항상 그래왔고 뭐 대만은 항상 이 뭐 독립 세력들이 있었는데 항상 그래왔는데 요번에 라이칭더 발언에 너무 크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0월 10일에 라이칭더 발언 후에 10월 14일에 바로 이거 넣었잖아. 군사훈련.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마인드가 약간 그런 거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그러니까 뭐 독립 세력 뭐 독립한다라고 하면 쟤네 독립 못해. 그냥 우리는 우리 할 거 하면 돼. 그래 뭐 쟤네들 거 뭐 이런 거 하면 뭐 이렇게 수를 써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뭐 독립한대? 야 군사훈련해. 너무 속이 좋아 보여. 그러니까 창자가 쥐새끼만 하다라는 말이 있어.
무슨 대국이 땅덩어리만 컸지 속이 그렇게 좁은지. 그러니까 야 너 도발해? 야 우리 가 이거 아니야. 뭐 도발하면 살짝 지켜보다가 뭔가 좀 이렇게 지능적으로 그거를 뭔가 뭐 경제적이든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쓱 들어가야 되는데 야 니들 도발했어? 야 우리도 군사 출동시켜 이거 아니야. 너무 속 좁아 보였다. 그리고 중국이 이런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주위 나라들한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게 뻔하다. 맞잖아요. 중국이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싱숭생숭 하잖아. 아이 뭐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되면 만약에 진짜 자유진영을 지키는 나라들은 뭉쳐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반감을 사잖아. 일단 다른 나라들한테는 아 중국 저렇게 도발하네? 야 이거 더 뭉쳐야 되나? 이런 계기만 만들어줄 뿐이야.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이었다. 지금 뭐 내부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이거 뭐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것도 약간 칠하신데 야 아침 5시에 군사훈련 시작해가지고 저녁 5시에 끝나고 회식하러 갔대. 저쪽 그쪽 대만 그쪽에서 다 출동시키고 빨리 끝내고 야야야 이제 해 떨어진다. 야 빨리 끝내 야 회식 야 마카오로 모여 마카오 야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모인다. 야 5시에 끝내고 야 마카오에 모여가지고 야 오늘 회식이야. 그러면서 회식 가가지고 아 야 오늘 성공적이었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만 언론이나 반중국 세력들의 언론들이 있는데 약간 또 이건 뭐 친중 세력은 아니야. 친중 언론은 아닌데 약간 그냥 진짜 정말 그냥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석이 있어요.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게 포인트야. 앞에는 좀 다 우스갯소리였고 지금부터 이게 중점이야.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자 일단 중국의 2027년 침공설은 전 세계가 다 알아. 맞잖아. 중국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올해 안으로 중국이 대만의 침공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올해 안으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거고 속전속결로 수복을 할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전 이거 일리 있다고 보는 게 봐봐. 지금 라이칭더 총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 20일에 당선되고 나서 총통 자리에 앉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라이칭더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방어 준비하고 무기 사들이고 뭐 새로운 부대 편성하고 뭐 여기저기 산에다가 어디 뭐 비밀기지 뭐 구축하고 뭐 방어 뭐 설치하고 진짜 말 그대로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 라이칭더가 집권을 1년 하면 대만 수복 난이도는 2배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라이칭더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전쟁 준비를 하는데 2027년 되면 준비 다 돼요. 2027년 되면 준비가 다 됩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중국이 이제는 무력으로 침투 못할 정도까지 준비가 다 돼. 그 시간을 과연 대륙이 줄까?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2024년이 끝나기 전에 대만 침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2027년 되면 라이칭더가 집권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놓겠어. 요번에 그 기사도 떴잖아. 대만 이쪽 해역을 무인기 AI 무슨 뭐 무기로 도배를 해놓을 거다. 심지어 뭐 미국에서는 그런 무인 뭐 살상 무기를 뭐 수출하는 뭐 계약도 했다고 그 대만이 발표했잖아요. 허가를 내줬대. 대만으로 그거 무인 전투기 수출하라고. 우리 이렇게까지 준비될 거고 심지어 그게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었지만 그 무인 무기들을 제조해서 대만에 배치시킬 때까지 걸리는 게 딱 27년까지야. 27년 되면 그게 다 배치가 된대. 과연 이 중국이 그 시간을 줄 거냐 이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 중국의 2024년 침공설을 뒷받침해준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비용이에요. 중국이 이런 군사훈련을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건 알아요. 지들도 알아. 그러니까 국민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불만이 점점 커져가는데 이게 한 번, 벌써 3번째잖아요. 3번 동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양치기 소년이야. 와가지고 우리 너 포위했어. 하고 가잖아. 근데 이거 한 번 이렇게 막 억압 압력을 넣을 때마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해요. 더 이상 이 태울 돈이 없어. 지금 중국 경제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 돈을 계속 태워봤자 뭐 하냐 이거야. 돈이 없으니까 아마 다음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실전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는 거야. 요번에도 만약에 요번에도 중국도 이런 얘기가 있어. 중국도 아마 눈치를 봤을 거야. 여기저기도 통보 안 하고 10월 14일에 새벽 5시에 바로 배치시켰잖아. 근데 이게 진짜 군사훈련이었을지 아니면 정말 침공을 하러 갔었을지는 그건 내부자들밖에 모르겠지. 이런 얘기도 있어. 눈치 쓱 보고 이거 오늘 진짜 침공을 할까 말까. 눈치 쓱 보다가 오늘은 일단 그러니까 다음은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미국이 자폭 드론 1000기 판매 승인했다고요? 그니까 그거 판매 승인을 하고 계약까지 했대. 근데 그걸 생산하고 배치하는 게 2027년에 배치가 끝난대.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래 준비하세요. 니들 다 준비하고 저는 2027년에 니들 공격할 겁니다. 충분히 준비하세요. 이럴 리는 없잖아. 그리고 또 한 개 이슈가 있는 게 이 얘기도 있어.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야.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죠. 지금은 바이든이고 다음 대통령은 뭐 해리스 아니면 트럼프일 텐데 지금 약간 좀 뭔가 미국 입장에서 공백기야. 만약에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바이든은 참전을 할 것이냐 이거야. 그렇다고 대선을 취소해? 그 말이 안 되잖아. 대선을 취소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참전을 해?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미국적으로는 시기가 안 좋으니까 이 안 좋은 시기를 틈타서 빨리 대만을 수복해버리자 이거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것도 중국도 어떻게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씩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9월 25일에 쏜 동풍 31 미사일 아시죠? 핵탄두 10개까지 실을 수 있는 그 미사일을 저 태평양까지인가? 12,000km 사정거리 그거를 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니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 뭐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중국도 조금씩 자기들이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냥 요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다음 그 군사훈련은 훈련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 지금 푸틴이랑 시진핑이 손을 잡고 짝짝꿍해서 아예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버리자. 이게 지금 짝짝꿍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먹는 동시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먹으면서 북한 여기서도 좀 시끌벅적하게 하면서 이렇게 딱 먹으면 일단 바이든 정권 때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권은 날아가겠지.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거 아니야. 만약에 지금 시진핑이랑 푸틴이 더 강한 이 군사 작전을 펼치면 바이든은 내려가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바이든 정부 때 전쟁이 일어나고 이걸 컨트롤 못했으니까 바이든 정부는 이제 완전 이제 그냥 날아가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보면 푸틴이랑 시진핑이 짝짝꿍 해가지고 트럼프를 뽑아준 거야. 바이든이 아니라 해리스. 바이든 정부, 해리스 정부 이쪽은 날아가겠지. 그러면 이제 푸틴이랑 시진핑이 짝짝꿍 해가지고 트럼프를 뽑아준 게 되는데 트럼프가 뽑히면 왜 좋냐? 트럼프는 전쟁할 가능성이 낮다 이거야. 이미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일단 수복을 해버리고 러시아도 거기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고 전쟁을 승리하고 종결시켜버리면 트럼프 쪽에서는 야 다시 전쟁 일으켜서 그걸 도와! 이거보다는 트럼프는 딜이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거야.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에요. 트럼프는 자기 나라에 이득이 안 되는 짓을 안 해. 그럼 딜이 들어오겠지. 그럼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딜을 받아준다. 그게 뭐든. 미국 소 우리가 5년 먹어줘? 10년 먹어줄까? 오케이! 야 니들 뭐 팔 거 있어? 다 줘! 트럼프랑 이런 딜을 하겠지. 그럼 트럼프는 이제 이득을 보고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득을 가져가면서 이걸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트럼프는 크다 이거야. 그래서 푸틴이랑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시진핑이 지금 대만을 침공하잖아요. 그럼 트럼프지. 해리스랑 바이든 정부 날아가지. 그럼 트럼프 되고 진짜 내가 봐도 트럼프가 트럼프 요즘 진짜 야 그 기사 봤어? 대한민국은 ATM이다. 야 방위비 내가 얼마까지 끌어당기겠다. 그 다음에 또 별의별 이상한 얘기 다 하고 있어 지금 트럼프만 쳐도 기사가 엄청 나와. 그걸 봤을 때는 진짜 트럼프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됐다면 미국에 좀 이득 주고 트럼프한테 좀 좋은 이득 그런 계약 좀 해주면 그거 그냥 지나갈 만도 하다고 봐.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되면 한국한테도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엄청 나오던데. 미국 반도체 능력이 안 돼서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반도체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TSMC를 위해서라도 대만을 지킬 거다? 그럼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대만을 쳐들어온다면 미국은 무조건적으로 파병을 할 거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데 근데 지금 대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도 시진핑한테는 지금 대만을 수복하기 제일 좋은 시기야. 올해가 지나가면 한 해 한 해 힘들어져요. 그러면 중국은 영원히 대만을 수복을 못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인 거야. 시진핑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과연 시진핑이 이 좋은 시기를 놓치느냐? 이게 관건이지.
솔직히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다 하면 전쟁은 일어나. 침공한다 하면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뭐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 그러기에는 상륙작전 난이도가 여러분들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인데 왜 그렇게 상륙작전에 집착을 하느냐. 상륙 안 하고 타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 수많은 무고한 대만 시민들을 다 죽인다고? 여러분들 중국에 옛날에 이런 말까지 나왔어. 리우다오부 류른이라는 이 말은 유명한 말이에요. 선만 남기고 아무것도 안 남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선만 남길 거다. 그 위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남겨도 된다라는 말을 했었던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그냥 가능성을 정말 많은 저 이거 한 며칠 동안 보면서 저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그냥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이나 뉴스의 매력 아닙니까? 그냥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식대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지 당연히. 근데 상식대로 안 흘러가는 애들이 전쟁을 일으키잖아. 예를 들면 푸틴. 누가 그거 전쟁 일으키려고 아무도 야야 뭔 전쟁이야. 전쟁 안 일어나.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국 핵무기 승인할 수 있다고 하는 썰도 있음. 그 기사도 봤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그 진짜 트럼프의 그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게 미국한테 이득일까? 아니면 한국이 핵을 보유 못하고 그냥 국방비를 계속 그냥 월세처럼 쭉쭉 뽑아먹는 게 그게 미국한테 이득일까? 미국은 트럼프는 무조건 자기가 이득 보는 길로만 딜을 할 거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건 댓글 좀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댓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냥 힘 겨루기로 끝내야지. 야 너네 그거 개발했어? 야 우리 이거 있어. 야 우리 이제 이거 있네? 야 우리 이제 이거 있어. 이러면서 계속 전쟁 안 하고 그냥 군사력도 발전하고 뭐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전쟁은 그냥 경제전쟁, 무역전쟁 이런 걸로만 이어가면서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아 어떻게 보면. 진짜 전쟁은 전 일어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채팅창에도 어떤 사람들은 시진핑이 침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할 것 같다가 6 정도? 안 할 것 같다가 4 정도? 못 할 것 같다고? 그럼 경제 다 망한다고? 역사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전쟁이 낫다고요? 그냥 요즘 다 어려워. 지금 중국 어렵지 뭐 다 어려워 지금. 맞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대만 사이의 해역이 무역로고 그 다음에 그쪽 해협이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이거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근데 중국도 그걸 마찬가지로 생각해.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대만을 잃게 놔둘 일은 또 없을 거라 생각해. 왜냐하면 아무리 무슨 트럼프가 미국이 이득 보는 그런 계약을 한다고 해도 대만을 뺏긴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독립도 안 하고 그렇다고 편입되지도 않고 현상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대만이 뚫리면 미국은 중국한테 태평양을 내주는 꼴이 된다고요? 근데 중국 군사력 세요? 말로는 세계 2위인데 말로는 세계 2위고 유일하게 미국과 맞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그거 싸워봐야 알아. 지금 러시아만 봐도 러시아도 군사력 어마어마하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상대로 지금 고전하고 있잖아. 그건 싸워봐야 아는 거야. 몰라 그거. 중국이 원유 공급이든 그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 봐드렸네.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려면 속전속결로 해야 돼.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에 침공하면 중국도 그 전쟁 자원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 전쟁 자원들을 차단해버리면 중국도 전쟁을 오래 못해요. 중국에 비축돼 있는 자원은 한 90일치 정도래. 그러니까 3개월 안에는 그걸 끝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맞아, 제일 불안 요소는 시진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등소평이 항상 그 얘기를 했어. 미국이랑은 100년 동안 절대 적으로 지내지 마라. 등소평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동안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시진핑이 그걸 다 바꿨잖아. 그러니까 불안 요소는 시진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상식이잖아.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거대로 다 돌아갈 수 있으면 전쟁 안 일어나고 다 좋지. 근데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중국 넘버원이잖아. 그게 어떤 변수가 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대만의 침공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이 최적 시기야. 진짜 2027년까지 대만이 다 준비하고 무인 드론 폭파
전차기 이런 거 다 배치해버리면 그때 어떻게 침공해? 그때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늦어버린 거지. 중국, 대만, 북한, 한국 동시에 전쟁 될 수도? 그건 최악이야 진짜. 그건 최악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국이 대만, 북한이 한국 이렇게 하면 미국은 어디를 지원할 거야? 그건 다 흩어지잖아. 그건 진짜 말 그대로 3차 대전이지. 그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해야 돼요. 그건 희박해야 됩니다. 근데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전쟁 나면 제가 말 그대로 진짜 다 좆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공멸하는 시나리오는 그 누구한테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이렇게 힘 겨루기를 하면서 이건 것 같아. 결국에는 누가 좀 더 이득을 보면서 사느냐 이 전쟁인 것 같은데 안 그래? 결국엔 그거야. 누가 좀 더 이득을 보면서 사느냐. 맞다. 그 시나리오도 있어. 그 얘기 있던데.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빨리 해결하고 러시아랑 미국이 짝짝꿍 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을 같이 압박하는 거지. 그 시나리오도 있더라. 뭐 아무튼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거